네, 잠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죠. 좋습니다. 서희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에게 갑을 관계란입니다. 똑같은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갑을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면 또 업무상 피할 수 없는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면 자, 그것만큼 불편한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한 정의부터 눈 뜨고는 못 봐주는 별별 이상한 갑질과 대처법까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 갑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또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곤 했는데 갑질이라는 표현을 또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직장인에게 갑을 관계란 오늘의 주제입니다. 갑질이 뭘까요? 글쎄요, 갑질이 아무래도 뭐 폭력이나 횡포와 잘 어울리는 신조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네네. 갑질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대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죠, 차연희 대표님?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갑을이라는 것은 계약서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갑과 을을 계약자란 어떤 상대적인 이름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암묵적으로는 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서 상하관계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면은요. 네. 대기업을 우리가 갑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뭐 아무래도 협력업체라던가 아니면은 하청업체 예. 이런 기업들을 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횡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 내에서도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제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볼까요?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자본주의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갑을에 대한 부분은 팽배하게 지금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은 남여로 구분하기보다는 갑과 을로 구분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인 매거진 M25가 홈페이지 방문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7.6% 아니다, 난 을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맞다, 나는 갑이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21.8%를 해당하고요. 잘 모르겠다 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은 갑이 아닌 을의 직장인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게 과연 좀 씁쓸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네, 67%나 나는 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 역시도 나는 을이다라고 저도 을이에요. 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을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을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요. 갑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가 72.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런 설문조사 역시 우리 직장인들 씁쓸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광고 문구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갑과 을은 또 항상 움직이잖아요. 특히 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관계가 좀 공존하는 그런 직장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역시 그런 편인데요. 네.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하청업체 사장님이 외국에서 선물용으로 고급 네. 양주를 사가지고 와서 원청 관계인 대기업 임원에게 선물을 했고 예. 이 양주를 다시 대기업 임원은 정부 고위관리자에게 선물하고 고위관리자는 다시 그 언론사 간부에게 선물하고 언론사 간부도 역시 먹지 못하고 아이들 담임 선생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먹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자기 아이 가리키는 대학생 과외 선생님한테 줘서 결국은 대학생들이 그 양주를 먹었다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돌고 도는 양주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갑을 문화를 이제 풍자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갑을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는 그런 세태를 풍자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돌고 도는 양주 선물 이야기가 참 와닿는데 실제로 우리 패널들도 내가 완벽한 갑이었을 때 내가 완벽한 을이 되는 순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방송인들은 개편 때마다 완벽한 을이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백유재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뭐 갑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갑
갑질 좀 갑이 되셨죠. 해보려고 예.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을은 많이 돼봤죠. 을은 좀 서글픈 일도 많고 좀 억울한 일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처절한 것도 있죠. 예. 네.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눈물 나잖아요. 네, 누구에게 있어서 갑이었고 을이었어요? 주로 이제 거래 관계죠. 네,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기업은 아니었고 이제 그 작은 기업의 어떤 이제 직원이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이렇게 의뢰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이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네.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진호 원장님은 어떠세요? 직장 생활할 때는 발주처 공사를 제공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철저히 을이고 또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에는 철저히 갑이 되고 의료시장은 조금 특이해요. 소비자가 갑이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집에서 또 철저히 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집에서는 병이나 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차현희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표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의 관계일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역시 을이다라는 거에서 갑질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기획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발주처에게 이제 교육 사업을 사업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사업을 다시 강사들에게 다시 이제 역할을 이제 분배할 때 이때 갑질을 좀 합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좀 아무래도 권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강사에게 더 많은 뭐 강사료를 준다던가 그래서 위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제가 예. 강사들에게 하기도 할 때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갑질이 나쁠 수도 있지만 예. 또 그런 위치와 권한을 또 갖고 싶은 게 우리 직장인이 아닐까 당연한 거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갑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그리고 기업에서는 뭐 직원과의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고객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감정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감정 노동자.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악의 갑질이라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윽박 지르는 형이 26.9%로 나타났고요. 나이 차이, 직급 차이 없이 무시하면서 무조건 반말하는 형이 25.6% 순으로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형들 참 나쁘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네. 아니 근데 감정 노동자를 대표하는 직업군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얼마 전에 승무원 사건도 있었고, 네. 예, 직업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은요, 대중과 접촉하는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의지를 갖고 자신의 어떠한 마음 상태를 생산해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연출적인 상황을 만들고요, 자신의 직무에서 40% 이상을 그런 감정 노동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감정 노동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요, 네. 5점 만점에 우리가 감정 노동자다라고 직업들을 조사해 본 결과요, 1위는요 항공 객실 승무원이 4.7로 아, 역시나. 나왔고요, 예. 2위는 홍보도우미 판촉원이 4.6, 그다음에 3위는 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 판매원 4.5로 돼 있고요. 4위는 장내 상담원 및 장내 지도사 4.49, 5위는 아나운서 및 리포터 4.46 등으로 그 밖에 음식 관련 서비스업이나 검표원, 그다음에 고객 상담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남일이 아니었어요. 그 저 네. 같은 경우에 진짜 제가 감정 노동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정말 제대로 느꼈던 게 저희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제가 곰탈을 쓰고 이렇게 거리에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촬영을 했거든요. 아, 너무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뭐 연기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 같은 직업들이 아무래도 남들 앞에서 웃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 노동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그러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감정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감정 노동자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진단 테스트를 한번 우리 네. 여기 계시는 아나운서 우리 패널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9가지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 9가지 중에 몇 개 정도가 내가 해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강요받는다. 두 번째, 고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춘다. 세 번째,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친근하게 웃고 행동한다. 네 번째, 감정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생각이 든다. 다섯 번째,
번째, 동료에게 냉담해지는 것을 느낀다. 6번째, 모든 일에 점점 소극적이 된다. 7번째, 전반적으로 내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 8번째, 상사는 업무상 실수를 덮어주거나 격려해주지 않는다. 9번째, 직장 동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인데요. 체크를 하시고요. 5개 이상 해당되시면은 감정 노동 강도가 강한 강하다. 편이고요. 네. 7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나오셨어요? 저는 3개 나왔어요. 3개? 네. 저 지금 체크한 거 보세요. 7개가 나왔네요. 오, 굉장히 이거 어떻게 전문가가 어디 계시죠? 스트레스 많이 예, 받으시나 어떻게 봐요. 됐지? 큰일 났네. 배경재 네.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4개 나왔습니다. 네 개. 예, 좀 적정한 강- 수준이군요. 네, 강도가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원장님은 저는 뭐 오너의 입장이다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해당되는데 어. 누구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지만 좀 내키지 않는 부분을 예. 하고 있는 부분은 있죠. 그래요. 네. 이게 테스트가 뭐 아무튼 신뢰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사실 의뢰 입장에서 그 갑질을 봤을 때 기분 나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본 최고의 갑질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배경재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직접 겪어본 건 아닌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식 자리 같은데 부르는 거예요. 하청업체 그 불러서 한번 오라고. 근데 그 오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술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네. 이제 그 간부가 네. 술 먹고 피곤하니까 네. 운전 좀 해야겠다고 키를 주는 거죠. 대리운전 시킨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신 건 아니고요? 저는 아니고요. 아, 네. 제가 당했으면 저는 아마 키까지는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일단 그런 거 들으면 막 화가 나죠. 그렇죠. 키까지 받으면. 아무래도 그런 일들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네. 이제 프로그램에서 먼저 섭외가 들어왔어요.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대신에 이게 스케줄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케이블에서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제가 3개를 정리를 했거든요. 네, 출연을 3개나. 포기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저는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는데 네. 이쪽에서 갑자기 출연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그 위쪽에서 이제 타고 내려오신 분이 낙하산. 계시니 예. 다음 기회에 같이 하자라고 한 거예요. 아. 저는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이거 정말 갑을 관계에 있어서 대단한 갑질 아닙니까? 저 캐스팅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생에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예. 뭐 계약서를 쓰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좀 사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하가 치밀어 오르네요. 어디 방송국이에요? 네. 네. 네,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네. 없어야죠, 이제. 예. 네. 원장님은 언제 느끼셨어요? 아니 주변에서 보면은 요새 음식점에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과하게 고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이물질이 나오는 것까지는 뭐 갑질을 해도 괜찮은데 네. 막 바쁜 시간에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줄 서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더 대화를 나눈다든지 추가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고 주인이 약간 좀 양해를 구하면 막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런 그 음식점에서의 너무 그 고객의 권리를 과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꼴보기 싫은 것 같아요. 네. 네. 본인 이야기는 아니실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감정, 노동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이나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직장인들이 항상 갑이라던가 아니면 고객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해도 자신의 감정을 웃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감정 노동자들이 이런 만성 질환이 쌓이게 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갈등 요인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장님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요.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나요?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굉장히 정신노동을 많이 합니다. 취객을 상대하고 뭐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면역 기능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안화사가 온다든지 구내염, 궤양성 질환들이 자꾸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동의보감에서도 육체 노동을 하면 기를 상하고요. 정신 노동을 하면 기와 혀를 같이 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노동, 즉 감정 노동이
우리 신체에 그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몸까지 헤쳐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참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설문조사에 의해서요,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거냐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갑이라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응답률이요, 26.9%였고요. 이게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일단 하겠다고 말한 후 갑의 뒤통수를 친다. 네, 이건 초년생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더 이상 을로 살 수 없어 갑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 11.8%고요. 인맥을 총동원해 갑을 찾아 횡포를 폭로한다. 6.7% 순으로 나타났고요. 어떤 형태든 갑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으나 어떠한 부당한 일이 있어도 갑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른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수능 역시 22.3%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하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무조건 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립관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대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살아도 그쵸.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살아남기 위한 설문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네. 자, 36.9%가 갑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키는 대로 잘하겠다. 이런 완벽하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업무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고 참고 그냥 해준다. 참는다. 네, 예. 14.3%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자주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다. 13% 나타났고요. 갑이 기분 좋아할 만한 말로 아부를 한다. 10.5%. 갑의 경조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챙긴다. 10.1%. 갑이 좋아하는 취미를 알아내 같이 한다. 5.9%. 주기적으로 선물을 주거나 접대 자리를 마련한다. 2.5% 순으로요. 기타 3.8% 순위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하우가 나름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제가 아는 방송인 동료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은 보통 명절 때마다 갑에게 좀 성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갑 본인 거를 안 사드리고 갑 이제 형수님 거, 사모님 거를 사드린대요. 그래서 네. 갑의 부인 되시는 분들이 신발 사이즈를 모두 알고 있는 방송인이 있거든요. 와. 근데 그 방법을 저도 써봤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상대까지 예. 챙기는 거.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안부를 좀 자주 묻는 편인데요. 먼저 전화를 하거나 뭐 SNS를 통해서라도 그분이 남기는 사진에는 무조건 댓글을 다는 등 이제 아무래도 나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네. 좀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도 아무래도 노하우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백영찬 팀장님은 어떤 노력을 좀 하시나요? 저는 뭐 일반적인 뭐 독특한 방법은 없는데 아까 뭐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을 챙긴다고 그랬는데 네. 자녀분들 좀 챙기는 것도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틋함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 챙기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그러게요.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자녀까지. 예. 원장님께서는 반대로 또 을이 어떻게 행동할 때 기분 좋다든지. 뭐 딱히 의리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 어떤 감정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호응해주고 이게 뭐 아부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같은 감정을 나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갑을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방법들이 다들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나 대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하우를 조금 적용을 하면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직장인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장 그 감정 노동자든 이런 직장인들에게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의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내 사내 상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좀 혹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더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오히려 압박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을 악영향으로 만들기보다는 예전에는 고객은 왕이다 이런 네.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객이 내부 직원으로서 직원이 만족하면 고객도 만족한다라는 의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을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느끼신 점이 있는지 백영찬 팀장님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갑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최근에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것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아까도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상하관계가 너무 고착화돼 있던 그런 문화에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이제 좀 의식을 좀 바꿔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와 나는 이제 동료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업체를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 직원과의 호흡, 이게 동료 의식이라든가 이게 수평선을 맞춘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파트너십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고객이 왕이다 이런 얘기는 7, 80년대 우리가 서비스 정신이 너무 없었을 때 그것을 계몽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캐치프레이즈 같아요. 이제는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것, 배려가 있다면 이 갑을 관계가 훨씬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요, 직장인에게 갑을 관계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정말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전국의 많은 갑과 을들에게 저마다의 스트레스를 안고 사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헌신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인들의 속마음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부당하게 업무 처리하기보다는 의뢰의 입장이지만 항상 원칙을 지키고 세우고 그 원칙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갑 또한 자신이 또 을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서 즐거운 일터, 즐거운 직장 생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